네, 이번엔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지난주 대통령 파면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어찌됐든 8대 0의 만장일치로, 그리고, 반대 의견 하나 없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일단 수용을 하는 분위기인 게 다행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탄핵 반대를 많이 외쳤던 광장에 모이셨던 분들도 의외로 하나의 불상사도 없이 금요일 날 탄핵 인용 이후에 주말을 지나면서 각자 집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런 결말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몇 달을 끌어왔던 이 계엄과 탄핵의 국면이 한 페이지가 일단 다 마무리가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정말 네,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분위기 넘기고 있는데 그 네네. 전에 어떤 사과, 진정성 있는 반성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하는 분들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물론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일상으로 얼른 복귀하신 현명하신 국민들은 있는데, 예, 우리 당의 이제 일부, 이른바 이제 대통령 지지와 이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광장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이제 그런 입장들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그 부분은 저도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은 이미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었고요. 예, 그래서 탄핵 인용 이후에도 권정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죄송하다,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혔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이나 몇몇 이제 그 광장에 계속했던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대선 국면에서 특히 경선 국면에서 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엄중하게 잘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 안팎에서는요, 국민의힘 대통령 파면 책임지고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건 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만 있었던 당이 아니고요. 예, 우리 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유연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예, 단호하게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가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전략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탄핵이 됐다고 해서 우리 당 전체가 싸잡아서 계엄당 또 내란 옹호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지나친 과도한 정치공세. 우리 당에는 오히려 계엄을 단호하게 막았던 당대표가 있던 당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후보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형 부패 비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민주당이나 우리 당 일각에서 지나치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혐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 당에서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후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일정 정도 뜻을 좀 접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일정 정도 좀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오명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민심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민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을 받아 안아서 우리 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은 뭐 본선에 올라가서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붙어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예. 일단 경선 국면에서 좀 존재감을 좀 보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좀 체급을 좀 올린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 정치적인 어떤 향후 일정들을 도모하는데 좀 필요하게 좀 쓰겠다. 이런 식의 전략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선 룰 설명 좀 해주시죠. 확정됐죠? 예. 예. 뭐 일단은 그 50대 50 그러니까 최종 경선에 가서 당원 50% 여론조사 50%에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당원 당규상 있는 거기 때문에 바꾸지 않기로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좀 과거랑 다른 눈에 띄는 점은 4명으로 압축을 해서 그 경선을 끝내는 게 아니고 예. 4명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2명으로 결선을 올려서 예. 2명 중에 1명을 최종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라고 보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사실적으로는 홍준표 시장도 이게 좀 당을 망치는 거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우리 당의 선관위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모든 후보들이 다 수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정이 났습니다만 조금 그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당의 경선 후보 대통령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뽑을 때 마지막에 가서 2명을 세워서 끝까지 피 튀기는 그 싸움을 하게 하면 예. 이게 향후에 후보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 또는 그 떨어진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이 선뜻 그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마음을 열고 지지하거나 도와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당도 그렇고 마찬가지 민주당 들었습니다만 경선 후유증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경선 후유증이 1대1로 세게 붙으면 오히려 경선에서 떨어진 쪽은 다른 당 후보보다 자기를 이긴 그 우리 자당의 후보를 더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면 굳이 1대1로 이렇게 피 튀기는 정말 그 가열찬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1대1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좋았을까. 예.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예.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당에서 50% 이상을 받아서 당의 어떤 후보로서의 정당수 확보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4명 컷오프가 16일인가요? 지금 계획은? 아닙니다. 4명으로 올리는 게 23일인가 그렇습니다. 22일입니다. 22일인가요? 4명이? 예, 4명으로 예. 일단 컷오프를 하고요. 2명 그다음에 나머지 2명. 예. 29일 날 2명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5월 3일 날 납니까? 예. 29일에 과반 이상이 나오면 29일 날 그냥 본선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예. 거기서 50%가 안 나오면 다시 5월 3일까지 가는 거죠. 자, 이 1차 국민 여론조사로 하는데요. 100% 반영했다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 배제하기 위한 어떤 룰이다. 뭐 이런 의심하는 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뭐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당헌 당규에 못을 박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기 대선이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예. 당헌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그 후보 결정에 50대 50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예. 역선택 방지 조항도 그대로 유지를 하게 했기 때문에 경선을 컷오프 시켜서 이제 4명으로 압축하고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몇 대 몇을 할 것이냐는 선관위가 결정을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후보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전부 다 3개 조로 나눠가지고 3개 조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22일 날 4명을 압축을 하거든요. 예. 그 4명 압축할 때는 100%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역선택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그 예.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르면은 먼저 여론조사를 돌려서 응답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과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 무당층까지만 예.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응답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게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그 조항 이건 뭐 예. 그건 예. 과거부터 예.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후보 측의 유불리에 따라서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게 이제 광범위한 어떤 그 국민적인 그 지지가 오히려 당 바깥에 많은 분들은 역선택 방지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그렇습니다. 했었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역선택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싸우기 쉬운 후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 오히려 모든 응답 전화를 다 받아가지고 민주당에게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게 응답을 받는 것이 저는 다 일치된 합의된 저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룰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7월달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나왔을 때도요. 예. 이 조항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요. 예. 그때도 6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고요. 아마 이제 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좀 불리하다고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4명으로 끝내지 않고 2명으로 결선 투표했던 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수용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예. 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죠. 4명 중에서 2명으로 압축이 될 때 예. 4명이 있으면 이제 친윤계가 있고 비윤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친윤계가 4명 중에서 일부 표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예. 비윤계에서 한동훈 후보 혼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 4명 중에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만약에 2명으로 압축을 하면 네. 한동훈 후보가 2명 중에 후보로 올라가면 한동훈과 비한동훈 후보 했을 때 비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모든 친윤 의원들이 모아서 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무런 그 계산이나 그런 이해관계를 따진다 하더라도 예. 결국 현명하게 당원들과 민심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4명 누구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일단 빅4로 이야기되는 분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불러주시죠.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 오세훈 후보 한동훈 후보 이제 네 분이 다 예. 출마를 생각을 하고 출마 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 100% 일반 여론조사 한다고 한다면 4명이 그래도 본선 4명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유승민은 의원은 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소문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역선택 방지 조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께서는 고민이 클 거라고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4명에 못 들으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러저러한 고민과 숙고의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초에 후보 등록까지 아마 결정을 할 거로 보입니다. 예. 어떨 거라고 보세요? 김 위원장은 보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아마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이번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훗날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훗날을요. 예. 자, 그 경선 룰 보면요. 지금 네. 친윤 쪽이 아무래도 뭐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이 경선 예. 룰 나오고 나서 좀 이번 주말에 뭐 좀 정리가 될까요? 보시기에? 이미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윤곽에 나왔고 아니, 경선 룰은 윤곽이 나왔으니까 후보들 중에 뭐 예. 이제 좀 포기하고 이런 정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룰이 나왔기 때문에 예. 룰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그 득표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가능성들을 계산해 보겠죠. 예. 그래서 이미 그 후보 출마를 결심한 선언했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이미 이제 선언을 했고요. 예. 홍준표 후보는 곧 이제 시장 사퇴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곧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 이철우 의원이라든지 이철우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후보도 곧 좀 출마 선언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친윤계 후보들이거나 아니면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부분들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컷오프에서 4명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은 누가 됩니까? 보시기에? 최종?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누구 같은데. 예상하십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 빅4가 올라오게 된다면 예. 그 탄핵에 반대했던 분 2분이 계시고 예.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가 있고 탄핵에 찬성했지만 찬성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세훈 시장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분으로 압축이 됐다고 한다면 물론 이후에 이제 TV 토론이나 이제 방송 토론을 통해서 당원과 민심이 결정하겠습니다만 예. 탄핵 찬성파 1명, 탄핵 반대파 1명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네네. 상황에서 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관측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탄핵 찬성 쪽은 오세훈 시장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그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예. 아마도 탄핵 찬성에 대한 그 여론과 당원 당심이 보인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몰릴 것 같고요. 예. 탄핵 반대 당심과 민심은 지금 많은 그 홍준표 후보랑 그 김문수 지사가 있습니다만 그 김문수 지사에게 상당 부분 지금 대체제로 쏠려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이 온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또 링에 올라가면 또 파이팅이 굉장히 좋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예. 홍준표 지사와 김문수 여기 장관 사이에서 예. 탄핵 반대 쪽에 한 자리를 놓고 예. 상당히 격한 그 파이팅이 벌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덕수 네네.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입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좋은 분이 오셔서 예. 흥행도 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 이 국가 위기 아닙니까? 예. 위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탄핵됐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이 또다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한다? 예. 저는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일단 링에 올라오는 순간 그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저는 한덕수 총리님 스스로의 그동안 걸어온 역정이나 경력을 봤을 때 그런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